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집 사주는 남자 집사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매공매로 집 사주는 남자 집사남입니다. 부티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민교수 부티인입니다. 내 돈을 최소화하거나 내 돈을 들이지 않거나 오히려 돈이 들어오면서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정말 믿지 못할 마법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사실인가요? 아, 사실입니다. 네. 정말 내 돈은 최소한으로 들어가거나 뭐 물론 처음에 보증금이나 이런 건 들어가지만 실제로 임대를 맞추거나 세팅을 하고 나면 내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 P가 되고 거기에다가 월세까지 나오는 거를 저는 지금 세팅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네네. 여기까지 들으면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 생각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 땅땅 무슨 땅과 부티인이 철저하게 검증했죠. 검증했습니다. 네. 검증을 확실히 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자, 경매 얘기를 해볼 건데 네. 그 전에 집사남님에 대한 인증의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뭐 부동산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개? 세 개? 아니죠. 세 개, 세 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네. 세보면 거의 한 18개에서 20개 정도가 되고 저는 네네. 이제 개인 명의랑 법인 명의를 다 섞어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는 뭐 자산 규모로 따지면 뭐 쉽게 말해서 뭐 한 50억 정도 된다라고는 하지만 네네. 제가 그만큼 50억의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뭐 부채도 있고 뭐 전세금도 있고 보증금도 있고 한데 저는 한 20채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뭐 팔고 남은 것들만 보유하고 있는 것만 그 정도인 거고 실제로는 제가 이제 사고 팔고 뭐 수강생들 분들 세팅해 드리고 했던 걸 하면은 많죠. 네. 잠시만요. 네. 한 50억 정도의 자산 규모라고 한다면 네. 네. 집사님은 그럼 집사님의 돈은 네. 얼마 드셨나요? 이게 난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실제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돈은 네. 저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던 돈들이 뭐 그거를 다 세팅을 하고도 저한테 있는 돈 그거보다는 더 훨씬 많으니까요. 네. 네. 제 돈은 거의 안 들어갔다고 봐요. 내 돈 거의 안 들어가고 50억 자산에 월세까지 세팅해서 제가 듣기로는 직장인 월급 이상을 이미 만들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뻥 아니에요? 월급만큼은 충분히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뭐 누구한테 배워서 했던 게 아니라 저 혼자 책 보고 유튜브 보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산전수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 공시지가가 150%에서 126%로 강제로 나라에서 낮췄을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정말 저한테는 힘들었었는데 그 시기를 또 겪고 나니까 다시 또 돈을 버는 시기가 와서 저는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내일도 입찰을 할 거고 다음 주 월요일도 입찰할 게 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도 물건이 많고 과거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제가 확실히 네. 이 증언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저번에 저희가 경매 특강을 했어요. 그쵸, 네, 그쵸. 특강 끝나고 후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집사님께서 띠링 하고 문자 온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쵸. 네네네. 그죠, 그죠. 계약됐습니다. 네. 월세 얼마? 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맨 처음에 사실 이 얘기만 듣기 전까지는 얘기만 들었을 때까지는 솔직히 좀 미심쩍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내 돈 없이 하다가 점점 자산 규모가 불어나.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입증을 해주시니까 거기서 더 이상 이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슬슬 디테일한 과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남님의 또 네. 오프라인 강의와 4주 과정 세미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려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고요. 지금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자, 집사남님. 네. 경매가 어렵잖아요. 낙찰, 명도, 네. 뭐 새로운 전세, 월세, 세팅 이런 과정이 너무 어려운데 네. 도대체 집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되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만큼 경험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것도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약간 덕업일체라고 하잖아요. 저는 경매 사이트 보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물건 샀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내가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사느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세팅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수익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물건에 대한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오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익률은 수익률로만 따지면 솔직히 약간 속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내가 뭐 얼마를 투자해서 수익률이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수익률은 말 그대로 숫자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과장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것보다 제 돈이 안 들어가는 투자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최소한으로 묶이고 세팅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강의 때는 제가 이제 제 실제 계약서까지 제가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게 얼마에 샀고 근저당이 얼마가 있는데 이게 얼마에 세팅이 됐다. 이거를 제가 보여드렸더니 이제 그때 오셨던 분들이 정말 놀라기도 하시면서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렸던 게 경매가 어려운 게 아니라 대부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 거고 제가 그거를 좀 더 찾기 쉽게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동산 키워드 하면은 가장 많이 검색이 되는 게 네. 소액 투자, 그쵸. 무피 투자, 그쵸. 풀피 투자. 아, 그쵸. 풀피 투자는 돈이 들어오면서 그쵸. 또 살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을 네. 이야기하는데 집사남님의 무피 투자와 네. 풀피 투자 전설 같은 스토리 네. 좀 듣고 싶습니다. 얼마짜리를 네. 감정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사서 네. 보증금 얼마에 놓고 네. 월세를 얼마에 받고 이런 거 네. 이제 사실 기밀 사항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쵸. 특별히 땅땅무스땅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네. 다 밝혀 주십시오. 지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거는 어차피 속일 수가 없는 게 등기부등본을 다 열어보면은 네. 얼마에 제가 샀고 얼마에 뭐 전세로 넣는 금액은 모르죠. 근데 대신에 계약서라는 게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수강하셨던 분들한테 제 계약서를 다 보여드렸는데 간단하게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제가 낙찰을 받았던 게 있는데 8월에 이제 25년도 8월이죠. 그러면 3개월 전인데 네. 25년도 8월 달에 낙찰 받았던 게 감정가가 아마 2억 3천인가 2억 5천 정도 되는 거를 제가 1억 3천100만 원인가에 낙찰을 받았고 다시요. 그러니까 감정 2억, 가격. 감정가가 네. 2억 3천인 걸 네. 1억 3천에 낙찰 받았다고요? 그쵸.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입찰을 그동안 안 한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거는 경매도 물론 하지만 저는 이제 공매나 신탁 공매를 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저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투자 방법 자체가 오피스텔 하면은 거의 대부분들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이게 뭐 팔리느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취등록세가 많이 나온다, 뭐 대출 받을 때 규제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꺼려하는 거를 저는 저만의 방식을 제가 찾아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하게. 혼자 다 하게?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아니, 그런 거를 고를 수 있는 그 안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네. 아까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아까 더 궁금해 말씀을 드리면 죽겠습니다. 네. 감정 가격이 2억 3천인가 2억 5천이라고 하는 거는 시세가 2억 그 정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감정 평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감정 평가사라는 분이 기관에서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주변에 매매되는 시세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됐던 시세 이런 거를 이제 토대로 감정 평가서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처음에 감정평가 금액이 낙찰이 되는 경우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것도 중심지 뭐 강남이나 이런 데 빼고는 솔직히 그 감정 가격에 대해서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매 뭐 사건을 본다라고 하면 경매가 진행됐을 때 1회차에 낙찰이 안 되는 경우가 그래서 대부분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받았던 거는 어쨌든 오피스텔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유찰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2억 중반대의 감정 가격을 제가 1억 3,1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그거를 제가 8월 달에 낙찰을 받아서 9월에 잔금을 내고 지금 11월 달 지난주 저희가 처음에 그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
가계약금이 들어왔고 그 문자 보내셨던 게 그렇죠. 그거였군요. 그 문자 보여드렸던 게 가계약금이고 네. 실제로 내일 계약서를 써요. 내일 2시에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을 쓰는 게 1억 5,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을 제가 이제 세팅을 한 거고. 잠깐만. 그럼 1억 3천에 사서 네. 1억 5천 보증금을 받고 1억 5,500. 월세 1억 5,500. 네. 월세 35만 원을 받고 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몰라서 입찰을 안 하나요? 이게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이거는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고 저는 정말 이런 오피스텔 투자라든지 이런 거 경매 투자를 할 때 저는 정말 보물찾기 같은 생각으로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매 사이트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면은 계속해서 경매 사이트나 네이버 부동산을 항상 찾아봐요. 그래서 만약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있다. 그럼 저거 시세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분양이 안 되면 한 2, 3년 후에 꼭 이제 신탁공매로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보고 있다가 저거 나오면은 이제 분양 안 되면은 내가 나중에 저거 사야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시세를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뭐 오래된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보면 한 5년, 4년에서 7년 이 정도 사이가 저는 제일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억 5,500에 월세가 25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는 제가 왜냐면은 싸게 샀고 저는 이제 보증금을 높게 맞추지를 않거든요. 이거 한번 역전세를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세 대비보다 보증금을 적게 받고 대신에 그 적게 받은 만큼을 월세로 전환을 해서 실제로 세팅을 하면 뭐 취등록세 들어가고 하지만 그럼 뭐 지금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단순히 계산해서 1억 5,500만 원짜리를 2억 중반에 감정평가가 나온 걸 1억 3,100만 원에 사서 1억 5,500만 원에 보증금을 받고 그러면 저한테 플러스 피가 2,400 정도가 되죠. 거기에 뭐 취등록세나 이런 거 나가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거의 한 2,000 정도가 남고 그 다음에 월세가 25만 원이 들어오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수익률로 따지면 무한대가 되거든요. 무한대네요. 내 돈이 들어간 게 그러네요. 아무것도 없기 네, 때문에 네. 수익률로 따지면은 무한대인 거고 저는 이런 투자를 솔직히 좋아하는 거고. 거의 뭐 네. 봉이 김선달급 이 투자 재테크 능력을 사기는 말씀해 아니고. 주시는데 왜냐면 이거는 정말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저는 입찰을 하는 거고 거기에 낙찰을 받아서 제가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LH 전세를 많이 맞추기 때문에 LH에다가 제가 뭐 사기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 시세에 맞게끔 보증금만 조절을 하고 보증금을 시세보다 낮추는 대신에 월세를 받는 그런 투자 방법을 저는 선택을 한 거고. 자, 지금 집사남님에게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깊이 소통하고 싶고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온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지금 몇 자리 안 남았어요. 3주 온라인 강의, 4주 때는 실제 물건을 분석하고 입찰할 물건을 검토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 이제 곧 수업을 시작하니까 며칠 후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고 지사님과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네네. 지금 몇 가지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 네. 귀에 지금 딱 꽂힌 게 지금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대로 아마 마음속에 꽂혔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돈을 한 푼도 안 들였다. 그쵸. 근데 나는 내 건물, 내 땅이 생겼다. 그쵸, 네. 그쵸.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내 돈도 안 들였는데 2천 몇백만 원을 얻었다. 그리고 다달이 월세. 20몇만 원이 또 통장에 따박따박 꽂힌다. 네. 이게 저는 지금 바로 저희 예비 수강생분들의 마음에 꽂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집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힌트 주셨어요. 신 땡땡땡 L 땡땡땡. 자, 여기까지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그만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더 궁금하다. 내가 실제로 내 돈 정말 최소한으로 드리고 나는 자산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지금 바로 저희 4주 과정 신청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신청하십시오. 이거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고요. 제가 이거 궁금한데 이제 이거를 집사남님만의 약간 숨겨진 스킬 같은 걸 거라서 물어볼까 말까 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유료 강의에서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냥 방송이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세 그러니까 네. 반전세 보증금보다 네. 가격이 떨어지면 입찰가가 네. 그때 들어갑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오피스텔이나 이런 투자를 많이 했다 보니까 솔직히 어느 정도 위치에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평형에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가 맞춰지겠다라는 거는 저는 감은 있거든요. 그게 뭐 정확히 맞을지 안 맞을지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은 시세가 확인이 되는 거고 네네. 네이버 부동산에 안 나오는 것들은 주변에 꼭 임장을 가보면 그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이 알려줘요. 여기는 어느 정도에 맞출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부동산 사장님들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5군데 가보면 5군데 다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여기는 뭐 2억까지 맞출 수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는 1억 5천도 못 맞춘다라고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건 없지만 내가 이제 뭐 보통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 때 알려드렸지만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건 공시지가를 누구나 이제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의 공시지가를 확인을 하고 그거의 126%까지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전세를 하거나 뭐 월세를 하거나 하면은 보증금의 공시지가 126%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들어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내가 보증금을 뭐 얼마를 받을지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거를 맥스로 맞춰도 되지만 저는 그거를 맥스로 맞추는 것보다 그 보증금액보다 적게 받고 월세를 세팅하라는 거를 저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최소한 공시지가의 126% 네. 밑으로 떨어질 때부터 관심을 갖겠네요. 아니죠. 더 많이 떨어져야 되나요? 더 많이 떨어지는 것도 맞는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물건에 몇 명이 들어왔다 이거는 진짜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대신에 저는 저만의 그런 기준이 있는 거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이 정도고 뭐 월세가 어느 정도 맞춰준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이제 대략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저는 살만한 물건이 정말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세요? 이거를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내 주변 지역, 내가 사는 지역이나 뭐 일하는 지역이나 자라왔던 지역 이쪽 지역만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산도 보고 대구도 보고 제주도도 보고 왜냐면은 저는 어차피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 무피다 풀피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내가 보증금을 넣고 들어갈 돈이 최소한으로 들어간 돈이 있지만 그거를 세팅하고 나면 실제로 내가 들어간 돈이 없기 때문에 무피 투자다 풀피 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한번 세팅을 하고 나면 저는 신경 쓸 게 솔직히 월세가 잘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것만 저는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네 저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내일도 저는 부산에 입찰할 거고 월요일 날에는 인천에 할 거고 지금 이제 대전 쪽에도 보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경매로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대전도 가야 되고 부산도 가야 되고 뭐 광주도 가야 되고 할 텐데 맞아요. 그 법원에 지방 경매 그쵸. 법원에 가서 네. 일일이 가서 뭘 작성하고 기다렸다가 막 그쵸. 작성했다가 네. 냈다가 기다렸다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경매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산관리공사 캠코 이제 온비드라는 데를 통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뭐 제주도를 가든 부산을 가든 강원도를 가든 핸드폰만 있으면 저는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핸드폰 모바일 온라인이요? 그렇죠. 모바일 온라인으로 온비드에 들어가서 제 거 공인인증서만 등록을 해놓으면 뭐 해외에 있어도 인터넷만 되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은 입찰하고 입찰 보증금만 제가 예치를 시켜놓으면 그 다음날 보통 결과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낙찰이 되면 며칠 있다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바로 제 통장으로 보증금이 환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참 이것만한 투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대해서 생각하면 보통 네. 많은 분들이 야 그거 뭐 하루 이틀 진짜 다 써갖고 그쵸. 진짜 먼 지역은 못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쵸, 그 그쵸. 기껏해야 서울 수도권인데 사실 서울 수도권 너무 경쟁이 심해서 내가 경매로 낙찰 받아도 먹을 게 없는 경우가 많죠. 맞죠, 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핸드폰, 이 핸드폰으로 입찰만 할 수 있으면 맞습니다. 이건 진짜 뭐 전국구 어디든 네. 다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네, 무피나 뭐 2천만 원을 돌려받는 투자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재산세 네. 그리고 월세를 30만 원씩 매달 받고 네. 이거를 그러면 100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100개 하면은 30, 300, 3천 그쵸. 3천만 원. 네.
월 3천만 원 풀피 투자, 네. 오피스텔 소유, 네. 장기 투자 집가 상승. 그쵸. 이거 너무 개꿀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숫자로만 보면 네. 저는 보통 월세로 세팅을 하는 게 네네. 25만 원에서 45만 원 이 사이로만 보통 세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세팅 방법으로 세팅을 하면 제 돈이 안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가야 1,0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는 거고 오히려 플러스 피는 한 2천만 원에서 제가 그냥 올 풀 전세로 다 맞췄을 때는 거의 한 9천만 원까지도 플러스 피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지만 저는 대신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의 시세보다 저는 보증금을 적게 받는 이유가 최소한의 리스크를 저는 안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에 126%를 맞춰놨다가 또다시 저는 만약에 정부에서 공시지가 낮춰라, 낮추면은. 뭐 120%로 낮춰라 이러면은 저는 또 6%에 대한 그런 거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6%까지 맞출 수 있지만 그거를 안 맞추고 저는 그 대신에 월세로 세팅을 해서 현금 흐름 그러니까 대부분 원하시는 게 이제 월세 받는 삶을 원하시잖아요. 요번에도 이제 유행하는 그 드라마 서울 김부장. 김부장 거기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월 얼마다 그쵸. 뭐 네. 이 얘기가 나오는 네, 월 저는 3천. 월 3천 뭐 월 1,000이다 상가 사갖고 하면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사기 분양이고 사기 당해서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은 걸 느꼈거든요. 이게 정말 월세가 들어오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도 이걸 하면서도 일을 계속 하지만 이게 일을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솔직히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경매도 하면서 다른 일도 하면서 저는 다른 데서 수익이 나오면 그걸로 무조건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저는 삽니다. 한 3천만 원 정도만 이제 통장에 생겼다 하면 저는 무조건 사고 그래서 제 통장에는 거의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아니 3천만 원만 있으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한 2, 3천 풀피에 네. 월세 한 20만 원, 30만 원 나오는 거 할 수 그쵸. 있나요? 충분하죠. 잠시만 제가 지금 계좌이체를 해서 네. 3천만 원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거는 이거를 정말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뭐 소액 투자 많이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를 세팅하더라도 뭐 얼마의 종잣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솔직히 조금 게으른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뭔가를 많이 신경 쓰고 이런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계약서 작성도 제가 안 가요. 그냥 이제 아는 부동산이나 이제 저한테 맞춰준 부동산한테 제가 대리인 서류를 주고 제 거 법인이나 뭐 인감을 주고 저는 계약서도 대리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경매 사이트를 보고 그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하고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입찰하고 명도도 안 가고 저는 지난번에 샀던 집은 제가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세입자랑 이제 전화상으로 하거나 문자상으로 명도를 해서 나가고 그러면은 그 부동산 주변의 사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집 인테리어도 이제 가서 끝나면은 사장님 잘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하고 제가 굳이 안 가도 되는 투자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뭐 부산도 할 수 있고 강원도도 할 수 있고 제주도도 할 수 있고 저는 다 가능하다고 이 생각합니다. 과정을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진짜 다 배우고 싶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뭐 방송 1시간 하는 거 이 안에는 그 디테일까지 다 담기는 물론 오늘 최대한 끌어낼 거지만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집사남님과 직접적으로 카톡방이나 오프라인 모임에서 소통하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집사남님의 4주 경매 강의 세미나 달아놨습니다. 다 링크 클릭하시고 다 신청을 하세요. 신청하시고 마지막 4주차에는 입찰할 물건을 가지고 직접 만나서 집사남님과 소통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이거 다 배워가십시오. 이거는 진짜 정말 꿀 정보 중에서도 이런 꿀 정보.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전문 투자자를 진짜 많이 봤는데 집사남님이 하는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월세를 막 몇백만 원씩 세팅하는 거는 이건 배짱도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도 보여요. 근데 이게 네.
지금 배짱이 두둑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수강생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10년간 공인중개사 하면서 진짜 많은 투자자분들 만나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어떤 투자보다 정말 안전한 투자법이에요. 아유, 그럼요. 특히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왔던 내용이 아까 이제 공시가격의 126%보다 보증금을 작게 받는다. 예전에는 이게 144%였거든요. 그러다가 126%로 줄으니까 전세 보증 보험이 안 되면서 집주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다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역전세 온 게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온 경우도 있었지만 이 공시가격의 126% 전세 보증 보험 때문에 전세 보증 보험이 낮아져서 온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간다. 그런 면에서 이건 배짱이 두둑한 투자가 아니라 정말 돌다리 두드리고 가는 투자예요. 리스크 관리가 되는 네. 투자다. 그런 면에서 부동산 초보자, 불인이들 누구나 진짜 내 돈 날릴 위험 없이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이겁니다. 제가 배짱을 얘기한 건 이거를 지금 18개 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 투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이 투자가 계속 유효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입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18개가 28개, 38개, 월세 2천, 3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수강생들에게 그런 거 다 가르쳐 주실 거죠?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럼요. 그러니까 네. 물론 돈이 많아서 한 번에 비싼 거를 투자를 하는 게 좋죠. 저도 마찬가지로 뭐 20억, 30억 있다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놓고 남는 돈으로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하는 게 가장 속 편하고 좋다라는 건 알죠. 그런데 그렇게 없는 분들 뭐 한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사기도 어렵고 안 사자니 또 되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어쨌든 간에 주변에서 지인들이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뭐라도 사는 게 좋다. 왜냐면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레버리지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투자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리스크만 감수를 할 수 있고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뭐 비싼 걸 사는 것도 아니고 저렴한 걸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하는 게 이렇게 제가 반전세, 그러니까 뭐 편하게 얘기해서 반전세를 세팅을 하는 이유가 내 돈도 적게 들어가고 내 돈 적게 투자해서 나오는 거는 많고 이거를 저는 늘려간다라고 하면 뭐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뭐 오피스텔이 안 팔리거나 뭐 누가 산다라고 하면 파는 거고 안 산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월세 받으면서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냥 계속해서 이거를 늘려갈 생각이거든요. 이거를 늘려갔을 때 저한테 있는 리스크는 뭐 재산세가 나온다는 건데 재산세는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져보면 1년에 한 30만 원에서 많이 나오는 게 5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월세 한 2달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거는 반전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대출이자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은 없지만 물가 상승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거나 하면은 저는 뭐 상관이 없고 어차피 저는 그거를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어쨌든 간에 토지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솔직히 지금은 이제 한 20채 이 정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월세도 늘려가면서 제 자본도 계속해서 늘려가서 저는 그거에 대해 더 큰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내 돈이 적게 들어가거나 안 묶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꼭 무조건 만드셔라. 왜냐면은 이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시세 차익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세 차익만 본다라고 하면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정말 그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엄청나요. 이게 시세 차익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내가 대출 이자를 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내 계획대로 안 팔리고 하면은 정말 그 스트레스는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전한 투자, 뭐 부티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내 돈 안 들이고 소액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투자는 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한 50채, 100채, 200채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늘려갈
갈 계획입니다. 혼자만 늘리지 마시고. 네. 혼자만 늘리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가 하여튼 공시가의 126%가 혹시 120%나 그쵸. 110%나 이렇게 낮아질 경우 역전세 그쵸, 보증금을 그쵸. 돌려줘야 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대비까지도 하는 투자다라는 게 굉장히 그쵸. 인상이 네. 깊었고 월세라는 것은 뭐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전세 네. 매물이 없어지면서 물론 뭐 서울 중심지부터 이렇게 오르긴 하겠지만은 그쵸. 네. 월세도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정말 이거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도 괜찮고 노후 준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투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여러분들 집사남님 만나서 들어보면은 더 들을 얘기 정말 많아요. 저희가 방송 전에 식사하면서도 그쵸. 정말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저희 집사나님 얘기 듣느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집사나님 세미나 다 신청하십시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 스토리 중에서 뭐 좀 성공 에피소드, 드라마틱했던 거. 아주 싸게 샀다라거나 네. 이걸 통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라거나 네. 뭐 많은 월세를 만들었다라거나 이런 케이스를 좀 듣고 싶은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솔직히 저는 제가 계속 투자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돈을 제일 적게 들였던 거는 한 제 돈 1,500만 원? 1,5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때는 또 시기가 좋았을 때기는 했는데 1,500만 원에 제가 사서 바로 그때는 전세를 맞추고 그 전세가 500만 원 갭으로 바로 팔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시기가 원래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기도 있지만 지금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시지가 126%를 맞추는 이유가 혹시나 모르는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뭐 1,500만 원 넣고 그때는 거의 한 4,500만 원 정도 수익을 봤었던 거고 거기에서 법인세를 뺀다라고 해도 제가 한 3,500 정도 그때는 남았었던 거고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강의 때 오프라인 강의 때는 제가 계약서도 보여드렸지만 그때 제가 1억 3천에 샀던 게 전세를 지금 2억 2천에 나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있고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2억 4천에 매매를 내놨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전세 세입자분들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전세를 살지 말고 집을 사셔라. 차라리 제가 차라리 이거를 싸게 살 테니까 살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사시고 필요 없으시면 그냥 뭐 전세 계속 사셔도 된다. 왜냐면 어차피 저는 싸게 샀고 시세보다 싸게 판매를 하더라도 그분들도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고 저도 어차피 전세를 놓으면서 제 투자금이나 이런 거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세입자분들 오면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뭐 집을 사는 게 아파트도 좋고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아파트를 못 사시는 분들은 빌라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빌라를 살기 싫으신 분들은 오피스텔을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파트 사는 게 맞다, 빌라가 맞다, 오피스텔이 맞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어쨌든 간에 누군가 이제 살아가려면 집이 필요한 거고 그쵸. 그 집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라고 하면 뭐 그냥 계속 월세를 사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내가 살아야 될 집 하나는 있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은 저는 항상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세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누구도 몰라요. 갑자기 진짜 뭐 코로나처럼 이런 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뭐 가격이 진짜 폭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뭔가 뭐 다른 정책이 나와서 폭등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미리 알면은 다들 부자가 됐겠죠. 그쵸. 하지만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월세를 사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그거를 그 돈으로 뭔가 월세를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묶어놓고 그 돈으로 너가 투자를 해서 경매로 사든 뭘 사든 해서 이자를 이제 월세를 내는 것보다 이자를 내는 게 낫다라고 저는 항상 주변에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아는 동생이나 지인들한테도 무조건 싸게 사라. 그거를 살 수 있는 건 경매다. 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꼭 한번 경매, 공매 이런 걸 배워서 꼭 월세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그런 집을 하나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 뭔가 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은 집으로 갈 때 투자의 수단으로 그냥 경매를 저는 또 공부를 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생각이 무피 투자, 풀피 투자 얘기도 했는데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이게 아마 지금 제일 궁금하실 텐데 네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하트 있거든요.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다 눌러주셔야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네, 좋아요 안 눌러주면 저희 안 알려드릴 네, 겁니다. 안 해, 진행 안 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잠시 저희 하트 올라오는 동안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경매 투자 또는 그 전에는 이제 갭 투자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의심이 많기 때문에 또 저는 이 구청하고 관공서에서 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알려주는 네네네. 부동산 시민 교수기 때문에 항상 네네.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게 우리 집사님 강의의 가장 큰 차별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투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만 얘기해요. 너 네 돈 한 푼도 없이 무조건 전세 최대로 맞춰. 근데 이거는 사실 뒤가 없는 투자거든요. 그 네. 뒤를 생각하지 않는 투자. 근데 지금 집사님께서는 항상 126%에서 그보다 더 낮게 책정을 해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투자로 실패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 돈 안 들이고 투자해서 월세 세팅하는 오피스텔. 네. 그 도대체 몇 평짜리고 어디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인지 네. 좀 맛배기로 뭐 한두 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몇 개만 말씀드리면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8월 달에 제가 입찰해서 9월에 잔금 내고 지금 11월에 계약이 돼서 잔금이 12월 26일이거든요. 네. 이미 내일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임차인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딱 그러면은 8월부터 12월 26일이니까 거의 한 4개월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던 거는 저는 인천 미추홀구예요. 용현동에 네. 있는 오피스텔이고 네. 그 오피스텔 자체를 했던 건 전용이 8사예요. 그럼 방 3개, 화장실 2개거든요. 아파트 아파트이네요. 25평. 아파트. 3,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렇죠. 네. 3,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거고 신혼부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뭐 물론 조그만 집에 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혼자 살더라도 넓은 집에 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물론 저출산이다, 뭐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해서 인구 수는 줄겠지만 그렇다고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혼자 사는 분들도 많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혼한 가정도 많아지는 건데 어쨌든 누군가는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좁은 집보다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 뭐 흔히 말해서 아파텔이라고 해서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저는 거의 다 투자하는 게 지금 전용이 84. 그러니까 전용 7호부터 84까지만 저는 보통 투자를 하고 정말 위치가 좋다. 뭐 제가 최근에 입찰했던 것 중에 떨어졌지만 하는 거는 부천 중동에 중동. 이제 이마트 앞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투룸이었어요. 투룸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해요. 왜냐면 거기는 정말 위치가 지하철역에 바로 연결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입찰을 하는데 웬만하면은 저는 저렴하게 하려면은 보통 인천, 부천 이쪽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집사나님 세미나를 듣게 되면은 네. 투자 물건에 대한 것도 추천을 해주시나요? 그쵸. 왜냐면은 네네. 저는 거의 하루에 이제 2-3시간씩은 거의 보통 평균적으로 경매 사이트를 보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경매도 보고 저는 공매도 보고 신탁 공매도 보고 저는 NPL도 보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최소 1-2시간 이상은 사이트를 봐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저는 정말 이제 제가 보물찾기 같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살 게 너무 많거든요. 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관심 리스트에다가 다 담아놔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차라리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주변 지인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면 제가 얘기한 걸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컨설팅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게 주변에서 부동산에 관심은 있는데 저처럼 뭔가 하고 싶다라는 사람한테 제가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이 다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을 저는 이제 드렸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세팅하는 것처럼 실제로 돈은 얼마 안 들어가고 내 돈은 얼마 안 넣고 뭐 월세로 세팅하는 분도 있고 그거를 사서 매매를 해서 500만 원 정도 차익을 봤다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못 산다라고 하면 남이 사는 것보다
저한테 이제 수강생 분들이나 컨설팅 받은 분들이 사면 저한테도 수익이 돌아오니까 차라리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물건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낙찰률이 좀 높았던 거고 거의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스승의 더 뛰어난 제자분들이 있는 거고 그쵸.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딱 그 제목 하나 생각났어요. 나는 유튜브 볼 시간에 경매 보고 돈 번다. 그죠. 경매 유튜브 매니아. 보면서 매니아. 보면서 경매 사이트 보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냥 모니터로. 넷플릭스 볼 시간에 돈 번다. 돈 번다. 넷플릭스 틀어놓고 경매 사이트 보면 됩니다. 괜찮네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집사람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저도. 네.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이제 집사람님 워낙에 경매하시느라 실전 필드 투자자이기 때문에 워낙에 바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모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한 분 한 분 다 코칭하고 물건 추천해 주는 것까지 해달라고 저희가 좀 어렵게 부탁을 해서 경매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매 강의를 듣게 되면 비포, 애프터 강의를 듣기 전, 들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경매 강의를 이번에 이제 그 임장 패밀리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두인 경매라는 사이트에 제가 이제 협업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인 경매 사이트에서 저희한테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주면 그분들한테 두인 경매를 2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제가 이제 혜택을 받아서 이미 협업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매 강의를 솔직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은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하고는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인 경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걸로 제가 무료 개월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강의를 만약에 수강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실제로 저 또한 강의를 할 때 두인 경매를 그래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물건을 검색을 하고 어떤 물건을 위주로 찾고 이거를 찾았을 때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는 뭐 시세 조사나 이런 걸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주차에는 저희가 이제 경매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라서 만약에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주차에는 경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경매 진행 절차부터 용어부터 어떤 식으로 물건을 검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서 경매를 1주차에는 저희가 완전히 혼자서도 그 사이트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배우시는 분들은 배우고 보통 안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인 경매랑 지금 협업을 해서 사이트를 2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 안 나가고 저희가 경매 사이트 볼 수 있게끔 해드렸으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두인 경매를 사용을 해서 무료입니다. 돈이 안 나가니까 꼭 검색을 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꼭 한번 좀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1주차에 제가 경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2주차에는 제가 온비드를 통해서 법원에 안 가고 핸드폰으로 입찰할 수 있는 공매를 알려드릴 거예요. 경매하고 방식은 똑같은데 입찰하는 방식이라든지 진행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뿐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핸드폰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 어디서든 입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 꼭 배워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주차에는 공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3주차 때는 제가 거의 이제 매일매일 들어가는 그런 신탁 공매, 이 신탁 공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탁사에서 대출이 진행됐던 물건들이 대출 요금이 회수가 안 될 때 온비드라는 그런 기관, 이제 공매 입찰하는 기관을 통해서 입찰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경매 공매하고는 또 다른 일반 매매 방식이에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신탁 공매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3주차 때 알려드릴 거고, 제가 보통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핏 투자, 반전세를 세팅을 해서 제 돈 안 들어가고 풀피를 하고 월세를 세팅하는 건 다 대부분 신탁 공매 물건으로 저는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법원 안 가고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을 3주차 때 알려드릴 거고, 그러면은 1주, 2주, 3주차 때 배우실 동안에
저희가 두인경매라는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4주차 때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각각의 이제 봤던 물건들이나 내가 이런 물건을 찾았는데 왜 이걸 찾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만나고 각자 개개인마다 의견을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 같이 피드백을 해보고 시세를 조사를 해보고 이건 되게 잘 됐고 이건 안 됐고 저였으면 어떻게 할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4주차 때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오프라인 못 오시는 분들은 줌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실 수 있게끔 연결을 해드릴 거니까 이 4주차 동안에 이거를 배우시면서 두인 경매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검색하는 게 좋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본다거나 네이버 부동산에 바로 연결이 된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주면서라도 그걸 이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도 비용 안 들게끔 두인 경매를 협업을 해서 강의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2달 동안 무료로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으니까 이번에 꼭 4주차를 배우면서 4주차가 지나면 본인 혼자서도 이거를 사이트를 어떻게 검색을 해서 어떻게 입찰을 하는지 그것까지 다 마스터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주를 다 듣고 또 궁금하면 뭐 카톡방이나 이런 거 질문해도 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소통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네. 경매는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젠간 해야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매고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이 경매고 네. 소위 말해 그 꾼들. 네. 그러니까 그쵸. 싸게 사나 비싸게 파나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5천 싸게 산 거나 5천 비싸게 판 거나 똑같으니까 애초에 살 때부터 안전마진을 가지고 싸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매, 공매, 신탁 공매라는 거를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정말 절실히 저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그리고 저 땅땅 무슨 땅이랑 부티님도 요번 4주 강의 같이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주차 때는 저희 만나서 저희가 찾아온 물건들에 대해서 서로 보고 집사남님의 평가도 듣고 뭐 보완할 점 보완도 해주고 이 과정을 다 거칠 거기 때문에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 지금 댓글에 제가 달아드렸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저희 모임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고 강의 링크도 드리고 그리고 라이브 줌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초대까지 다 한 번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수강 신청을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집사나님. 네. 지금 수강 신청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네.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제가 과거에도 투자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를 할 거예요. 물론 뭐 저한테 배우셔도 되고 안 배우셔도 되지만 저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저 또한 이런 뭐 배우는 데가 없었다 보니까 많이 돌아왔거든요. 잘못된 길로도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산전수전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걸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꼭 안 겪어봤으면 좋겠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빨리 갈 거면 혼자 가고 멀리 갈 거면 함께 가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제 주변에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술 먹을 때도 할 얘기도 많고 그렇죠. 정말 재밌는데 꼭 이렇게 좀 같이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저는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저희 강의를 통해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강의를 꼭 들어보셨으면 집사남님의 4주차 경매 강의, 집사남님의 그런 모든 시행착오 이런 거 다 노하우 다 가르쳐주는 4주차 경매 강의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 강의예요? 솔직하게 진짜 솔직히 저는 제가 1대1로 이거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한 500만 원 정도 받고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받고 제 모든 걸 다 알려드려서 이거를 혼자서 낙찰 받을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제일 큰데 이거를 500만 원이라는 비용 자체가 솔직히 저는 좀 뭐 어떻게 보면 싸고 어떻게 보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배우고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의 자체를 조금 금액을 낮췄던 거고 네. 이미 저희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에 이걸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네. 그걸 또 지금은 아직 할인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할인된 금액으로 다들 많이 배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딱 이겁니다. 4주간의 강의가 끝나면 네. 지금 저희 수강생분들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경매나 공매, 신탁 공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냐 없냐는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거든요. 맞아요. 준비가 된 상태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또 즉시 실행을 하실 분이라면 낙찰까지 정말 책임지고 딱 밀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내가 만약에 빌딩을 사는데 경매를 할 줄 알아. 그럼 뭐 한 30억 싸게 살 줄 압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집사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얼굴 보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네, 경매 공매로 집사는 남자 집사남이었습니다. 네, 부친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